홈트, 홈트가 유행해서 홈트가 뭐예요? 홈트레이닝. 홈트라는 장르가 있어요? 장르라는 것보다 요새 유행어죠, 뭐 유행어예요? 네. 5 이하라고 그러면 이제 소위 진짜 저질 체력. 저질 체력. 좀 걷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이런. 본인은 뭐 어느 정도의. 다음 얘기하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이제 두 번째 뵙는데요.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권현철입니다.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사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이 외래에서 환자분 뵐 때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,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또 그 가족분들, 나아가서 일반 여러 국민들에게도 이제 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전번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 병원의 순환기내과 성주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떤 운동이 심장과 혈관에 좋죠? 적당한 강도. 네,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적당한 강도. 많이 할수록 효과가 더 좋겠죠. 네, 근데 이거는 뭐 뻔한데, 운동을 그냥 많이 하자가 아니라 적당한 강도로 많이 하자. 심장에 병이 있는 분이시라면, 심장병이 있는 분이라면 그 적당한 정도를 잘 찾는 거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습니다. 그 적당한 게 뭔가를 이제 이 시간에 한번 비벼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적당한 운동 중에 뭐 유산소 운동이 좋다, 무산소 운동은 나쁘다. 뭐 이거는 사실인가요? 사실이겠죠?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원래 운동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딱 잘라지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형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걷기 운동. 보통 유산소 운동이긴 한데, 운동 강도가 점점점 올라가면 숨이 점점점 차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주 가파른 길을 간다, 혹은 그게 걷기가 아니라 달리기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 그 메커니즘만 가지고서는 에너지를 충당을 못합니다. 무산소 메커니즘,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죠. 이걸 이제 의학 용어로는 이제 뭐 무산소 역치라고 그럽니다. 강도가 그 이상이 되면은 유산소로만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무산소. 숨 넘어가는 그거 있죠. 그게 돼야 되고, 그러다 보면 이제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, 이렇게 되면은 근육이 막 아파지고 다리가 천근만근이 되고 무거워지고 숨이 막 차지고 이제 오래 지속을 못하게 되죠. 특히나 이제 이 운동 소위 저질 체력이신 분들은 아까 말한 그 무산소 역치가 자기 체력 한계 보통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그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요. 조금만 운동해도 올라가면은 이 무산소 역치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낮은 강도로만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향상이 적죠. 체력이 향상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산소 역치를 넘어갈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 거죠. 많은 분들이 그냥 산책, 오늘 뭐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돌아다녔다, 뭐 그런 걸 운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 좀 곤란하지 않나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적당한 강도를 스스로 이게 적당한가를 한번 좀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. 어떻게 생각해요? 뭐가 적당해요? 그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되죠?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숨이 좀 차야 운동이다. 그죠? 예. 숨이 안 차면 말씀하신 대로 산책이다. 이렇게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숨은 좀 차고 좀 힘들어야죠, 그죠? 사실 과거에는 저희 교과서적으로도 한 40년 전, 거기 교과서에는 심장병 환자는 쉬어야 된다, 운동하지 마라.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, 그죠?
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거꾸로 좀 보고 싶어요. 그럼 운동을 안 하는 게 안전하냐? 아닙니다. 절대로 아니고요. 절대로 아니죠.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운동하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잖아.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못 하고요. 집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.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적당한 운동을 해서 참 체력을 좋게 유지하는 게 사망률도 낮고 뭐 이거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필요하고요. 안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.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. 시간은 어때요? 시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.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은 하나의 단위로 그냥 환산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운동 강도 곱하기 시간. 강도가 높으면 좀 짧게 운동을 해도 낮은 강도로 길게 운동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실제 연구로도 많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. 별로 운동을 이렇게 막 담쌓고 지내던 분이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으로 몰아붙이면은 얼마 못하고 그냥 나가자빠지고 난 운동 못해. 이렇게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작은 그러니까 중간 정도 강도 운동으로 해서 30분 이런 정도가 이제 시작으로서 무난한 거고요. 근데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이건 별로 안 힘든데 이런 지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. 자기 체력이 향상되니까. 그럼 그대로 하지 마시고 거기서 진도를 나가야죠. 예. 그렇죠. 그럼 운동도 재밌어지고, 그죠? 그렇지만 또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뭐 이런 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분들이 운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또 손상 또는 뭐 이렇게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?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. 특히 이제 운동을 별로 안 하던 분이 비교적 연세가 꽤 되시는데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는 특히 그 근골격계, 특히 관절 문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조금 무리해서 근육이 좀 뻑적지근하게 아픈 정도는 그냥 오케이, 괜찮다.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. 근데 관절이 아파진다면, 무릎이 아파진다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거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. 경계해야 되죠. 네, 운동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밀어붙이지 말고 네, 그런 조심은 하셔야죠. 관계된 게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면 만보걷기더라고요. 만보걷기 굉장히 유명하죠. 애당초에 만보걷기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그렇게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대중들에게 그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용어인 것 같습니다. 일본 도쿄올림픽이 1964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보걷기를 주창하면서 그 당시에 만보계가 처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전국민 캠페인으로 시작된 건지 또는 만보계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작됐는지는 정확치는 않은데 하여튼 그 근거라는 게 단순히 만보로 걸으면 좋겠다. 그래서 만보계를 만들자. 이런 식으로 시작된 이슈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. 요거는 저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해라 하고 운동을 많이 해라를 약간 좀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. 만보걷기는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동량을 충분히 해라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시간 내서 운동하실 때는 좀 집중해서 적당한 강도가 딱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더라고요. 제 환자 중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만보계 두고 꼭 만보 또는 어떤 데는 자기는 매일 2만보를 한다. 관절 괜찮으시냐? 무릎이 좀 아프지만 심장을 위해서 한다. 그거 좀 위험하죠, 그죠? 그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, 그거는. 관절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소모품이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강도를 이렇게 너무 반복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고 시간을 줄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사실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형외과에 문영환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. 이 만보걷기 문제에 대해서 정형외과죠. 그분은 이제 무릎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입니다.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? 당연히 안 좋죠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첫 번째 포인트가 체중을 싣지 않은 운동. 체중을 싣는 대표적 운동이 계단 올라가기, 등산 얘기하더라고요. 등산을 하고 체중을 실어서 하는 것보다는 안 싣는 운동, 자전거가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.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난 따로 운동을 할 필요 없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? 케바케인 것 같은데요. 케바케. 전문 용어 나왔네요. 예, 케바케. 실제로 그냥 잘 들어보면 진짜 신체 활동량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분명히 있고 실제로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말 경우가 많이 갈리는 것 같고요. 그 운동하고 노동을
약간 좀 구별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예. 근데 문제는 오히려 노동은 싫어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노동은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그렇죠. 많고. 그래서 예. 근데 운동은 자기가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골고루 균형되게 할 수 있고. 그래서 오히려 노동으로 운동량을 채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균형은 잘 안 잡히면서 그러니까요. 저도 특정 부위가 얘기하는 좀 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. 근력 운동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웨이트 트레이닝, 무게를 들고 하는 운동 말이죠. 그죠?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 자꾸 유산소 운동에서 걷는 거 이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근력 운동을 조금 등한시하기 쉽고,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대로 이건 분명히 자기 체력을 좋게 만드는 거고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런 근력 운동이 무거운 거 끙 하고 드는 운동이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심장이 해롭다. 이런 썰들이 많았거든요, 사실. 그건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. 좀 사실은 물론 뭐 이제 혈압 조절이 영판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근력 운동을 권하지는 않습니다. 적당한 무게로 이것도. 그리고 또 뭐 헬스클럽 가시면 트레이너 분들한테 맨날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그 호흡 조절, 호흡을 끊지 않고, 그러니까 이제 그 용 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. 이거 숨을 딱 멈추고 그 화장실에서 힘주듯이 이게 발살바라고 하는 거 있죠. 발살바 머뉴버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오릅니다. 혈압이 확 올리기 때문에 거고요. 위험할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사실은 헬스가 역시 헬스의 제일 좋은 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, 가셔서 집중적으로 열심히만 하시기만 하면 효율적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. 돈 좀 들여가지고 그래도 PT 받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일단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이제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, 그 효과가 가장 크다. 그 효과가 사실 큰 것 같습니다. 성주동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가장 좋은 운동, 특히 심장과 혈관에 가장 좋은 운동은 뭡니까? 가장 좋은 운동은 뭐 하세요?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운동. 본인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자기한테 맞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 아닐까. 적당한 운동을 하되,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산책과 같은 저강도의 운동은 도움이 안 되고, 그 너무 고강도의 운동, 그리고 뭐 만보 걷기와 같이 너무 오랫동안 특히 관절에 무리가 주는 운동은 해롭습니다. 비교적 숨이 차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숨찬 정도, 그런 정도의 운동을 적어도 뭐 단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길게 하든지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겠죠. 그죠? 1회 30분 주 3회 정도를 우선 권고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. 좀 네, 체력이 향상되는 데 따라서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시는 게. 체력이 허가하는 한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체력이 증가할수록 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.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, 그죠? 사실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 술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? 술, 커피, 담배, 이거 뭐 같이 이야기되는 건데 그거의 이제 중요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천차만별이에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슈들이 많으니까 이 프로그램 계속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 답변은 못 드리고 좀 모아서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히 계십시오. 예. 그래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운동을 못하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개발해야 됩니다. 개발해서 진짜 개발해서 뭐 비디오 하나 그 비디오가 나와 있겠죠 이미.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큰데,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많은 좀 쇼닥터들이나 닥터 테이너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반성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반성 좀 해요. 좀 만들어봐. 그래야죠.